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엘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흐와 라흐마니노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영혼의 이중주,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의 개정판이기도 한데요. 이 중에서 고흐와 라흐마니노프의 이야기를 담은 첫 번째 챕터, 슬픔은 영원하다 중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친다.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응어리가 나의 폐를 찌른다. 어지럽다. 내 몸속 응어리는 소용돌이가 되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내 안에 눌러두었던 슬픔이 폭발해 하늘을 덮는다. 슬픔은 이제 나를 압도한다. 혼자 걷는 이 길이 외로웠고 힘든 이 여정을 이쯤에서 끝내고 싶었다. 그것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다. 빈센트 반 고흐도 그랬던 것일까? 그에게 별은 희망이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리고 지독하게 외롭기만 한 이 세상을 벗어나 아름다운 별들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었다. 고흐는 말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해. 왜 프랑스 지도 위의 검은 점들처럼 하늘에 빛나는 점들에는 닿을 수 없는 것일까?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면 기차를 타듯이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 거야. 늙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것은 별까지 걸어간다는 것이겠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고흐는 자신도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다.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일하며 미술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기도 했지만 그는 미술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싫어했다.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는 탄광촌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애환을 보고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고흐의 이런 행동은 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선교 활동은 여기서 끝을 맺게 되었다. 남을 돕고자 했던 열정이 이처럼 외면당하자 그는 상처를 안고 모든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으며 그림에 전념했다.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을 안겨주고자 시작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37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실패와 가난과 정신발작의 연속이었다. 고흐의 대표작 중 하나인 별이 빛나는 밤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생레미 드 프로방스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등장한다.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이 나무는 마치 별에 닿을 것처럼 곧게 솟아있다. 고요한 마을 위로 하늘은 소용돌이친다. 우주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듯 강렬하게 하늘을 빨아들인다. 그 기운에 사이프러스 나무 또한 용솟음치듯 이끌려 올라간다.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고흐의 작품에는 마음을 후벼 파는 아픔이 섞여 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치는 감정, 희망과 절망, 고독과 기다림, 열정과 좌절이 한데 엉킨 것처럼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외로움이 또다시 밀려올 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이 나를 감쌀 때, 세상이 낯설어 보일 때, 그러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 때, 고흐의 그림을 보고 그의 그림만큼이나 강렬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듣는다. 내성적이고 어두운 성격의 라흐마니노프는 24살 때 교향곡 1번 D단조 오퍼스 13번의 초연을 마치고 큰 실패를 맛보았다. 러시아 국민악파 작곡가 세자르 퀴는 이 곡을 듣고 지옥의 주민들에게 마약을 가져다 준 것 같다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라흐마니노프에게 비평가들의 신랄한 평은 참을 수 없는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심한 충격을 받은 그는 이후 술에 빠져 살았고 3년 동안 단 한 곡도 쓰지 못했다. 훗날 그는 이때를 두고 금방이라도 발작을 일으키고 기절할 것처럼 멍한 나날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을 앓던 라흐마니노프에게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니콜라이 달이라는 이름의 정신과 의사였다. 그는 라흐마니노프에게 바로 최면요법을 사용했다. 당신은 새로운 곡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둘 거예요.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라흐마니노프는 이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오퍼스 18번을 작곡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면대로 이 작품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에는 강렬한 흡입력이 있다. 그의 음악은 비장하고 화려하고 정열적이며 애수에 차 있다. 열정을 불태워 절망을 담아냈다고 해야 할까? 그동안 곡을 쓰지 못한 아픔을 한꺼번에 토해놓기라도 하듯 격정적으로 쏟아지는 그의 음표 하나하나에는 가슴을 후벼 파는 열정과 욕망이 들끓는 듯하다. 이 곡을 계기로 라흐마니노프는 작곡가로서의 인생을 되찾는다. 하지만 그의 염세주의적 성향은 이후의 작품에서도 줄곧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곡으로 교향시 죽음의 섬 오퍼스 29번을 들 수 있다. 염세주의적 작품 세계로 유명한 스위스 화가 아르놀트 베클린이 그린 동명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쓴 곡이다. 이 곡을 듣고 있노라면 베클린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라흐마니노프는 그 그림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 라흐마니노프가 그랬듯이 고흐 역시 음악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염세주의가 짙게 깔린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해 있던 그는 자신의 그림에 음악의 색채와 역동성을 담고자 했다. 그는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요즘 바그너의 음악과 색채의 연관성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 난 이제부터 음악을 배울 거야. 네,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나잇.